안녕하십니까. 두산중공업과 8월달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만은 제 개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단 오늘 7월 30일 오늘 40포인트 빠짐으로써 7월달 장은 음봉이 나왔죠. 월봉 8개월 동안 오르다가 오늘 하루는 7월달 한 달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요 모습이 아주 기분이 안 좋죠. 요 모습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이런 모양을 오늘 보여주고 8월로 넘어가는데,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꼭 이렇게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차트를 만들어 놓고는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트는 절망적인데 그 다음날 보면 아주 걱정을 하고 그 다음날 장을 보면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8월달 장은 큰 상승폭은 없더라도 그런대로 순환 매를 하면서 개별 종목장으로 개별장, 개별 주식장, 개별 종목장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개별 종목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8월달은 좀 어렵게 보이죠. 어렵게 보이는데, 그럼 그 개별 종목을 주로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대형주에서는 안 됩니다. 이 차트에서도 보면 대형주 보면 아주 대형주도 모양이 안 좋죠. 이게 대형주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는 그런데 좀 괜찮죠. 이렇게 보면 중소형주는 그런대로 모양이 괜찮습니다. 괜찮고, 중형주 소형주는, 그리고 하여튼 중형주 소형주 중에서 음식료, 성유이복, 종이목재, 화학주도 안 좋습니다. 이 화학주도 보면 상당히 안 좋죠. LG화학이 올라가는데 화학주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LG화학도 큰 수익이 날 게 없습니다. 실제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실적이 좋다고 절대 주식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제 강의를 1강부터 10강에는 아주 간단하지만도 기본적이고 아주 소중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 오디세이 이래갖고 오디세이 O D 세 주식 투자 오디세이 검색하고 김혜식 찾아갖고 1강부터 10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기초적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보면 아주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독입니다. 필독. 의약품 이거는 거의 50% 빠졌죠. 꼭대기에서 의약품 이거는 꼭대기에서 거의 50 빠졌는데 이거는 반등뿐이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코로나 관계 갖고 또 뭐 개별 종목적으로 한두 개는 또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의약품은 한 50% 빠진 상황에서 반등만 있을 뿐이지 올라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기전자도 보면 상당히 또 차트 안 좋아요. 전기전자 이것도 보면 전기전자가 삼성전자가 여기 걸려 있죠. 전기전자 이것도 보면 별로입니다. 별로고 차트가 이것보다는 네이버를 한번 볼까요? 네이버는 다 이 스마트폰에다가 다 안 나와서 그런데 네이버를 보면 이 장이 좀 빠지는 그런 장이죠. 앞으로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이버로 보면 안 좋고, 또 월봉상으로 보면 여기 이제 5달 동안 하나 둘 셋 5달 동안 하고 2달 조정받았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너희 5, 7, 8가 8월달 작년 10월달부터 10, 11, 12, 11, 12, 1, 2, 3, 4, 5, 6, 11월 달이네. 그죠? 11월 달부터 오번 6월 달까지 오르고 7월 한 달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갓단에다가 고객 예탁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인들과 또 큰 손들이 돌려고 하니까 이 부담이 된다. 이래서 전부 다 한 조정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또 작전 세력들이 주식을 흔드는 세력들이 이렇게 조정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는 8월달 장도 크게 죽이려는 그런 의도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또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오르지 않는지 그렇게 호재는 많은데 돌아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전체 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차트 그리고 있다고. 차트 그리는데 안 돼갖고 못 그리겠더라고. 그래갖고 그날 일봉만 그리 보는데 아직도 음봉이 안 맞습니다. 양봉이 많습니다. 양봉이 많은 게 이게 그래도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게 양봉이 많잖아. 그죠? 양봉을 그려봤는데 왜냐면 전체적으로 이 차트 그리다가 차트 시가 종가 시가 저가 고가 저가 다 그리다가 이렇게 그려봤는데 이 못 그리겠더라고. 이거 잘 안 돼요. 이게 못 그리겠더라고. 그래 이렇게 그리다가 그냥 뭐 제가 아까 그 보여드린 대로 그날 1번만 제가 그려봤습니다. 그려봤는데 좀 별로고요. 그리고 7월달 8월달 장해갖고 또 여러가지 올라갈 이유가 뭐고 또 빠지는 이유가 뭔지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 관련주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로 GDP 40%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가 있죠. 이래서 중국 관련주는 손을 안 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중국에 아주 홍수와 폭우로 큰 재해를 많이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GDP 한 40%가 엄청 큰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관련주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중국 관련주 있습니다. 상장적 기업은 우리나라에도 중국 관련주는 매도를 하는 게 맞고 손을 안 내는 게 맞습니다. 보기에는 제가 그때 대충 봐도 10개 넘던데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상장된 중국 기업 이거는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손을 빨리 떼야 됩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어차피 금융주는 매수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용적은 요거는 가치주입니다. 신용적은 요거는 금융주하고 따로 놀아. 요거는 가치주가 올라갈 때 신용적거는 요거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른 금융주는 안 되더라도 신용적건 이거는 그런 데 관심을 있게 봐야 되고, 아까 말한 중소형주 어차피 한정된 자금으로 기관들이 증권 시장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큰 대형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에서 이쪽 저쪽 순환매를 하면서 중소형주가 될 가능성이 크고, 또 원정 관련주가 아까 두산중공업하고 한전주, 그런데 두산중공업이 그렇게 호재가 많은데도 지금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주 막 진을 빼듯이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식 빠진 거 얼마 안 빠졌어요. 한 3,000원, 25,000원 돼서 한 3,000원? 최고대 3만원대, 그거는 이제 예외이지 말고 25,000원대 조정을 받았는데 거기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25,000원대에서 3만원대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최고가 찍었을 때 3만원대고 여기서 쭉쭉 빠지거든요. 빠지니까 진물이 빠지는데, 이게 보면 빠지는 날짜는 많지만 금액은 얼마, 지금 한 약 22,000원대 합니다. 그죠? 21,700 얼마, 22,000원대인데 겨우 3,000원 뺐는데 완전히 진물나고 사람 탈진하게 만들죠. 그거 빠진 건 아니죠. 보통 뭐 빠지면 25,000원에서 만원 빠지면 쉽게 안 빠집니까? 그런데 아주 진물나게 빠지는데 좀 이따가 두산중공업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총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줄고 있는데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중국의 대재앙. 그런데 참 악재지요. 이게 악재인데 올림픽 기간 중이고 또 미국과 선진국들이 힘을 합쳐서 주식 폭락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대재앙이 전 세계적 주식의 하락에서는 뭐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정시 악재죠. 만약 미국이 올라가지 않고 이러면 선진 유럽에서 정시를 바칠 의도가 없다면 이건 상당히 악재입니다. 악재인데도 지금 미국 때문에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차트, 책, 뭐 경제 흐름, 경제학 박사, 증권회사 회장, 대학 교수, 주식 전문가라도 주식에서는 돈을 벌수 힘드니까 근시안적 사고를 벗어나고 그래서 사회적, 정치적, 국가적 요인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지금은 다우하고 나스닥이 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이것도 있잖아요. 두산중공업 이걸 보면 두산중공업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왜 못 올라가는가 싶어서 연구를 해도 안 되는데 아무리 실적이 좋더라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리겠죠. 작전 세력들이 안 사주면 못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공매도도 한번 보세요. 공매도도 보면 그때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7억, 3,900억, 3,800억, 3,900억, 3,800억, 3,700억, 3,700억, 3,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매도 장액 보면 1,200억 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00억을 상환했다, 그런 뜻이 안 됩니까?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참 기이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마 작전 세력들이 뭐 어떤 또 작전을 하고 있는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이게 이 재료가 틀렸다고 이래 봐야 되지. 그죠? 그만큼 사줬는데도 못 올라가는 거는 이 자료가 틀렸다고 봐야 되지. 그리고 이 자료가 틀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업팅률 예외, 업팅률 적용. 업팅률 요거를 뭐라 하면 주식을 헐게 매도 호가를 내놓으면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서 자꾸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예외를 둔 건데 좀 이따가 제가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요 말씀을 제가 드렸죠. 미국 지수 상승 최고치 행진 중 테이퍼링, 금리 인상.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은 요거 한국정제에서 아침에 이거 나왔더라고요. 저 캡처해놨는데 7월 FOMC 회의 핵심이래 갖고 현 0.0에서 0.25 제로금리 동결, 만장일치 찬성, 800억 달러 국채, 400억 달러 주택 저당대권 유지, 테이퍼링 전제조건 2% 물가 목표치 진전, 항공회의에서 평가, 뭐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리고 고용 시동 상당한 추가 진전 완수 못해. 고용이 완전히 안 됐다. 700만 명이 실업자가 있죠. 테이퍼링 향후 지표 결과에 달려있다. 뭐 델타 변이 경제 회복에 영향 미미, 향후 몇 달간 2% 물가 상승 사회, 뭐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까 또 제가 말씀을 드린 8개월 연속 상승에 대해 시장이 조정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번 7월달 장은 8월달 상승을 위해서, 큰 장은 아니지만도 장이 그런 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정이 7월달 장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 밀어버리면 종가 확 밀어버렸죠. 35포인트에서 40포인트 확 밀어버렸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전문가들은 나쁘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잘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겁을 줌으로써 털 사람 다 털어버렸다. 털 사람 다 털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건대는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룹주, 금융주, 대형 우량주 이런 거는 7월달, 8월달 정 힘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룹주로 가는 거는 어떤 게 그룹주고 하면, 이런 그룹주죠. 세아그룹, 세아베스틸, 세아제강, 세아폴. 이거는 중소형주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더 올라간대, 그죠? 올라갔는데, 코롱, 그룹 중에서 중소형주 괜찮네, 그죠? 대링, DLENC. 이거는 신설,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신설을 했어야지, 이런 거는. 그리고 LG죠. 신세계, 삼양, 명풍. 이 중에서 중소형주는 괜찮아요. 그룹주 중에서 중소형주는 괜찮은데, 그냥 그룹 대형주는 안 된다. 여기 보면 전부 다. 그룹주 안 된다. 그리고 대형 우량주.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LG화학 실적 좋다 좀 올라가는데, LG화학도 뭐 여기서 별로 뭐 올라갈 게 없고, 포스코도 올라가봤자 한 40만원 되면 또 맞고 내려올 거고, 그 다음에 뭐 대형 우량주 뭐 될 게 없습니다. 삼성전기가 요새 조금 올라가도, 삼성전기도 저번에 22만원 아닙니까? 뭐 더 올라갈 수익 날 게 별로 없고, 뭐 하여튼 대형주는 전부 다 3월 19일날 1439포인트에서 1월 11일날 장중 3266포인트 올라갈 때까지 전부 다 대형 우량주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부 다 거기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우량주는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차거래는 공매도 치기 위해서 주식 보유기간이 거래 결제 또는 투자 전략의 목적으로 증권을 필요한 기관에게 예탁 결정을 통하여 해당 증권을 빌려주는 거래가 대차거래. 요 대차거래 있고 나서야 공매도가 되지요. 공매도는 아까 업택률 나왔잖아요. 업택률. 제가 아까 설명 제대로 못 드렸는데, 업택률이란 대차거래를 통해 빌려온 주식을 매도를 할 때 주식의 현재가보다 높은 호가에만 매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주식의 현재가보다 높은 호가에만 매도를 해야 이 사람들 이 세력들 공매도를 못 치지. 안 그러면 낮게 막 팔아버리면 주가 막 빠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의 현재가가 10만원이라면 이보다 한층 높은 가격, 만원보다 높은 가격만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업택률입니다. 업택률 예약하는 거 가지고 나왔지요. 그런데 업택률 이렇게 예외를 둬놔도 공매도 칠 세력들은 또 그 편법으로 뭐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론상으로는 주식 가격을 떨어지지 않도록 하게 되어 있지만도 또 이걸 빠져나가고 그 하는 세력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국 시장은 뭐 계속 올라가니까, 그죠? 올라가니까 뭐 미국에 실업자는 많고, 인플레는 또 일시적이라 하고, 뭐 또 정부에서 주가를 계속 부양하려고 그런 의지가 보이니까 미국 시장이 계속 최고치를 치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 나중에 이런 데 들어가고 뭐 혹시
보고 싶은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주식을. 그죠? 그 주식은 제가 아주 핵심적으로, 물론 이게 스마트폰 하나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도, 편집은 지금 무편집으로 제가 또 좀 이따가 방송 영상에 올려놓겠습니다. 업로드 해놓을 텐데, 편집은 멋지게 안 해놔도 내용은 알차고 또 들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유튜브 주식 투자 오디세이 검색을 해갖고 제 영상 1강부터 올라오면 다 들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책을 안 봐도 되고 차트를 안 봐도 되고, 아주 주식 핵심문을 해야 돼. 이거 경제 이론을 알아서 도움은 되지만 경제 이론하고 주식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책하고 차트 공부하고 뭐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강부터 보시면 많이 도움됩니다. 제가 뭐 거의 설명을 다 드리는 거죠. 거의 다 드리고 싶은데. 그럼 이거 하나 빠진 거 같네. 그죠? 이거는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제 영상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제 영상에 보면, 저번에 보면 1월 11일 날 꼭대기라고, 1월 11일 날 꼭대기라고 제가 그때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렸는데, 그때 제 영상에 대해서 아무도 1월 11일 날 3266포인트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주장은 없었는데, 나중에 보였기에 이제 다른 정권 방송 정권 전문가들이 장중에 3266포인트 꼭대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게 없어졌는데, 제가 그때 1월 11일 날 3266포인트 꼭대기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삼성전자가 96,800원 갔습니다. 그때 삼성전자 96,800원도 꼭대기고, 또 종합지수도 꼭대기로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걸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또 없어져 버렸네. 여기 있네. 요거. 이게 날짜가 언제 날짜가 하는 말입니다. 이게 2월 2일 날 제가 올렸습니다. 2월 2일 날. 종합주가지수 꼭지집니다. 말씀을 드리고, 2월 2일 날 제가 2월 2일 날 제가 꼭지라고 해서 영상 올려드렸는데, 이익 실현을 하시고, 그때 또 삼성전자도 꼭대기로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도 이때 팔아야 하나 사야 하나. 하여튼 이거 2월 15일입니다. 2월 15일 날. 오늘은 두시 없이 제가 이렇게 해갖고 2월 15일 날. 한데, 제가 2월 15일 날 삼성전자 팔아야 하나 사야 하나, 이때 또 꼭대기 말씀을 드렸고, 두루두루 골고루 다 올려. 골고루 48포인트 올리게 두루두루 골고루 기분 좋게 다 올려갖고, 어딘게 갑니까? 이거 어딘게 갑니까? 안 갑니다. 여기 틀림이 가는 게 있는데, 가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많이 안 올렸어요. 그리고 3266포인트 꼭지다. 3200 꼭지 쳤네. 그러니까 1월 11일 날 장중 3266포인트 꼭지 쳤다. 이렇게 했을 때 아무도 기관 투자가들, 전문 투자가들, 전문 방송들, 전문 유튜브도 안 하다가 나중에 이야기 나오더라고. 나오던데, 오늘
오늘 1월 11일이죠. 요날이 3266포인트 꼭대기고, 삼성전자도 요날이 꼭대기입니다. 지수하고 똑같이 하면 삼성전자 96,800원. 요날하고 삼성전자 꼭대기 쳤는데, 자꾸 이제 장중에 3266포인트다 하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작전 세력들이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못 하는 거래요. 마무리를 못 하니까 한 5개월 동안 여보를 빌빌 끌면서 요날 6월 25일 날, 6월 25일 날이 이 날이가 하여튼 6월 25일 요날에 6월 25일 요날 종가는 3,303인데 이날에 장중에 3,316입니다. 그럼 아까 1월 11일 날 요날 하여튼 이거 맞죠? 요날을 꼭대기 칠 때는 정부, 국민연금, 은행, 보험, 증권, 투신 모든 기관 투자가 합의를 했을 거예요. 요날 기관 합의를 해야 되죠. 길이는 했는데 이날 꼭대기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이거 마무리를 못 지으니까 야, 안 되겠다. 50%만 더 올리자. 이래서 6월 16일 날 한번 딱 맞아요. 제가 선을 한번 보세요. 1월 10일 날 3,266포인트에서 플러스 50포인트. 그럼 얼마입니까? 3,316. 그죠? 이 플러스 하니까 3,316. 요 장중에 3316이 딱 장 꼭대기라면, 그러니까 50% 요거를 더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이 제가 그랬죠. 이날 장중 꼭대기는 진 꼭대기는 3266포인트고 이날 삼성전자가 96,800원 꼭대기를 쳤다. 그래서 이날 꼭대기가 맞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올린 그 영상이 틀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들은 영상 이게 삼성전자 하고 또 이게 꼭대기다. 이게 결국 맞아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삼성전자 요날 1월시 딱 맞잖아. 그죠? 삼성전자 96,800원 1월 11일 종합지수가 3,266포인트 딱 칠 때, 꼭대기 칠 때 삼성전자도 요날 똑같이 꼭대기 쳤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영상 이게 두 개가 딱 맞다 말입니다. 하고 딱 맞아 떨어진 날짜가 이날이다. 그래서 이날의 꼭대기가 맞다. 그리고 6월 25일 33 장중에 3316은 그거는 이때 이 주장이 자꾸 퍼지니까 할 수 없이 50포인트만 더 올려서 꼭대기를 친 건데 가는 척 했다. 쇼다. 완전히 트릭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3300포인트 돌파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앞으로 3300 돌파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럼 장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박스권 되겠죠. 박스권. 삼성전자는 안 되고 코스피를 봤을 때는 박스권. 이 박스권 속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8월달을 보내지 않겠는가. 8월달은 크게 빠지지도 안 하고 또 크게 올라가지도 안 하고 이 박스권에서 놓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8월달 조정을 받았다 7월달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도 겨우 3,300 꼭대기에서 7월달 내내 조정을 받아도 얼마입니까? 3,200이니까 3,220이죠. 20이니까 한 80포인트 80포인트면 조정을 안 받았는데 아주 장 분위기는 침울합니다. 완전 침체된 것처럼 침울한데 80포인트밖에 조정을 안 받았다. 별로 큰 조정이 없었다. 그럼 8월달 장은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해서 순환매에 올라가는데 중소형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도 두산중공업도 이것도 보면 아까 이제 공매도 그 말씀을 드리죠. 공매도가 없다, 너무 계속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줄였는데 두산중공업도 여기에서 조정을 끝내고 올라갈 것을 봤는데 줄줄줄줄줄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측이 힘들지. 올라갈 것 조정을 끝내고 이제 조정을 끝내고 올라갈 것으로 봤는데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니까 기울이 쭉 빠지잖아요. 빠지는데 사실 요 금액에서 기준선에서 금액은 얼마입니까? 한 5천원 되네. 그죠? 5천원 정도 밖에 안 빠져. 크게 빠진 건 아니죠. 아닌데 줄줄줄 빠지는데 정말 두산중공업이 호재가 엄청 많은데도 이제 이래 되거든요. 호재가 얼마나 많아, 두산중공업이. 알게 나온 거죠. 두산중공업이 올해 2, 4분기 부채 비율은 연결 기준 224.2%로 작년 말 대비 35.6% 하락했다. 그럼 부채 비율이 하락했지. 또 부채 비율, 별도 기준 부채 비율도 186.9%를 기록해 전년 말보다 35.2% 개선되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전 세계적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SMR 소형 모듈 원전 거슬이 가시화되고 있고 뉴스케일 파워 SMR 지분 투자를 통해 관련 수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와 함께 해상 풍력, 가스 터빈,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육성해 청정 에너지 중심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호재가 안 많습니까? 이런 게 못 올라가면 다른 주식이 못 올라가죠. 이제 단지 문제는 대형주로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중소형주와 대형주로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올해 또 목표수는 8조 6천억이라는 달성 가능해 보인다고 또 말씀을 하고 올해 상반기 수준 작년 동기 대비 26.2% 증가한 2조 3,200을 기록했다. 또한 하반기 수주가 유력시되는 프로젝트 규모도 3조 6천억에 달한다. 얼마나 호재가 많습니까? 또 사우디 얀부사 해수 담수화 플랜트 등 국내외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올해 2, 4분기 국내외 대형 EPC는 설계 조달 시공 프로젝트 계획 대비 공정 초과 달성으로 매출이 늘어났고 재무구조 나아지며 수익성 개선. 이런데도 이게 못 올라가지. 말이 안 되죠. 다른 건 어떻게 추천할 이유가 없어. 이게 못 올라가네. 그러니까 이건 저도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사주면 작전 세력이 작전 안 하면 안 사주면 못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 보면 엄청 두산중공업에도 호재가 많거든요. 호재가 많은데 그 앞에 영상을 참 그것도 제가 설명 많이 드렸을 겁니다. 두산중공업 연결 재무제표 전년 동기 대비 4.4% 늘어난 4조 4,700억, 연금이익은 558% 늘어난 3,721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익도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자료가 좋은 자료가 많은데 경영 정상화및 채권단의 약속 이행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 뭐 너무 호재가 많은데 그래도 주식이 못 올라가는 것은 이유가 안 되는데 아마 조정장에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차트상으로서도 보면 다 내려왔죠. 차트상으로도 보면 두산중공업이 여기 20일 60일 이동평균선에 여기서 저항을 받는 것더라고. 저항을 받는데 오늘 또 22,000가 올라가다 이장에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밀어버리던데, 이장에 올라가다 마지막에 밀어버리던데. 어떻게 이건 제가 알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일단 마지막에 밀어버렸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이렇게 또 22,000원에서 마지막 종가에서 또 좀 밀었는데 우리 보면 두산중공업이 다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장이 참 어둡게 보이는데 마음 즐겁게 하시고 더위 잘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